퇴근길 지하철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물음표에는 언제나 단답형의 마침표만 돌아오지요. 그냥 뭐 똑같지. 무심하게 툭 던져지는 대답 뒤로 왠지 모르게 서늘한 벽이 가로막힌 것만 같아 괜히 민망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 물었나 싶어 머쓱하게 시선을 거두게 됩니다. 속마음을 좀처럼 털어놓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깊고 단단하게 닫힌 철문 앞에 홀로 선 것처럼 쓸쓸하고 아득한 기분이 들곤 하지요. 내가 이 관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은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방을 숨겨두고 이토록 꽁꽁 닫아걸고 사는 것인지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그 단단한 철문 너머의 풍경을 심리학과 뇌과학의 언어로 들여다보면 그 침묵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여린 안간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의 역사 속에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뇌 이론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는 행위는 뇌의 변연계, 그 중에서도 감정을 처리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를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기억 혹은 내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돌아왔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뇌는 타인과의 관계를 잠재적인 위험 구역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이를 불안정 애착, 특히 회피형 애착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깊은 호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물결이 넘쳐 흘러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신이 상처를 입을까봐 철저하게 수문을 닫아버립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거만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버거운 생존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묵부답인 그 사람을 보며 서운해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거친 폭풍우를 견디며 사투를 벌이는 고요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문을 열었을 때 감당해야 할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깊은 곳을 내어주었다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느라 차라리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뇌가 학습해버린 것이지요. 타인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깊은 생채기를 입는 예민하고 여린 감수성을 가졌기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단단한 갑옷 속에 숨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을 거부나 무관심으로 오해하며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은 세상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여린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사람만의 아주 조용하고 처절한 방패 같은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일까 하고요. 하지만 자기 결정성 이론과 인간관계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입을 닫는 것은 우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었다가 실망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방어 기제라는 단단한 껍질 밑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여린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로 자기 결정성 이론과 수용적 공감을 꼽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꾸 캐묻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의 문은 누군가가 억지로 열려고 할 때 더욱 단단히 닫히는 법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여행자가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는 이솝 우화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완벽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무언의 신호는 뇌의 위협, 회로를 꺼뜨리고 편안함을 담당하는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평가받지 않는다는 확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쌓일 때, 비로소 그 단단한 철문은 안쪽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 빗장을 풀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태도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긴 침묵을 그 사람 곁에 무심하게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보다 그냥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온화한 눈빛 하나가 방어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침묵조차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인간의 뇌는 비로소 방어의 갑옷을 내려놓고 마음의 창을 조금씩 열어젖히게 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고요한 침묵 속에는 아직 다 건네지 못한 수많은 진심과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의 찬바람을 견디느라 오늘도 마음의 빗장을 꼭 걸어 잠근 그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온기로 채워갈 때 그 사람의 조용한 침묵은 비로소 우리를 향한 가장 깊고 진실된 고백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견뎌온 그 모든 외로운 기다림 끝에 따스한 봄바람처럼 스며드는 마음의 온기가 늘 당신의 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견디는 그 다정한 기다림 끝에서 우리 모두 서로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